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 최국만 프로듀서입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잊혀졌던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단양군 영추면 느티마을 곡기굴에서 희생된 주민들입니다. 1951년 1월 20일 곡기굴에서는 미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수만 무려 360여 명에 이릅니다. 시사플러스 특집 끝나지 않은 전쟁 곡기굴에서는 당시 주민들이 곡기굴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이유와 유족들을 위한 배보상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만순 충북역사문화연대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경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최성회 단양부군수 나오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병규 단양곡기굴 유족회장 나오셨습니다. 자, 네 분 오늘 감사합니다. 자, 먼저 조병규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자리에 서시니까는 그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유족, 그 다음에 우리 또 마을 주민, 또 우리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군, 면, 각 지원분들, 특히 멀리서 우리 종유족회장단께서도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오셔서 같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자리를 뜻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유족들과 함께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곡기굴 단양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신 분이죠. 우리 박만순 대표. 예, 제가 곡기굴 사건을 처음 접한 거는 2002년도인데요. 저는 2003년도부터 위령제에 참여하면서 유족들 증언을 청취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곡기굴 이 자리에 섰는데 좀 마음이 울적하기도 하고 또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예, 그동안 단양군도 여러 차례 간단하지만 예산 지원부터 했습니다만은 오늘 또 부군수님이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까는 또 나름대로 어떤 곡기굴을 보는 입장과 또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단양 지역에 가슴 아픈 그 역사가 담겨져 있는 곳이라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에 영춘에 올 때마다 이곳에 들려서 희생된 그 민간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기리기 위해서 명복을 빌고 했었습니다. 자, 최경애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곡기굴 관련돼서 이제 사건을 이제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곡개굴 사건을 맡을 때 어떠셨습니까?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많다는 것은 저희 세대도 사실은 교과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군이 아닌, 그러니까 북한군이 아닌 미군에서 단 한 명의 군인도 없었던 곡개굴에 이렇게 집중 포격을 하여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도 어떤 사과도 어떤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되게 충격적이었고, 꼭 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사건 소송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1951년 1월 20일입니다. 피난 중인 양민들이죠. 곡개굴 현장에서 그 네이팜탄에 연기에 질식돼 돌아가시고, 또 그 연기 때문에 나온 분들은 기관총 사격으로 사망한, 희생당한 그런 현장이죠. 1951년 1월 20일 그 이후부터의 그 과정을 우리가 실태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잠시 보시고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영춘면 느티마을. 조용한 산골 마을도 한국전쟁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1951년 1월 20일 곡개굴로 몸을 숨긴 피난민을 향한 미군의 폭격으로 마을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몇 시경 그때쯤 폭격했을 때요. 소리가 나더라고요. 막 폭격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거기 연기가 뭐 얼마나 나는지. 정신이 없이 하면 나오면서 막 울고 그냥 뭐 난리지 마, 비교 아니지. 이날 미군의 폭격은 360여 명의 주민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습니다.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어둡고 비좁은 곡개굴. 이제 그날의 참혹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웅기종기 이렇게 앉아 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뭐 두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좁은데 언제 그랬더냐는 시기잖아요. 지금도 와봐도 뭐 여기서 360여 분이나 그렇게 비참하게 희생당했는데 지금 뭐 흔적이라고 없잖아요. 지난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는 곡개굴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에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 등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위의 권고사항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일 뿐이었습니다.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지금까지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뒤늦게나마 밝혀진 진실, 그러나 여전히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는 일이 왜 이리도 어려운 것인지. 300여 명이 희생당했지만 여전히 책임지는 이는 없고 고통은 오롯이 유족들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는 조금 더 강도 높은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보도연맹 사건, 형무소 사건, 부역 사건 다 부족하긴 하지만 진상규명이 됐고 명예회복이 됐고 또 보상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곡개굴 사건을 포함한 미군에 의한 사건은 진상규명이 안 됐거든요. 또 보상은 더더군다나 안 됐습니다. 절반의 진상규명도 안 된 거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가족을 잃고도 조용히 속으로만 한을 삭혀온 유족들. 고단한 그 세월이 69년입니다. (200여 명) 희생자에 대한 인정. 그러나 이렇게 기억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현실. 유족들의 한 맺힌 기다림은 얼마나 계속될지. 곡개굴에서 벌어진 슬픈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방청석에는 곡개굴 유족들을 비롯해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양소라 리포터가 살아계신 유족들의 얘기를 한 분씩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양소라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양소라입니다. 저는 이 곡개굴 민간인 학살 사건을 보면서 그동안 유족분들이 얼마나 아픔으로 지내오셨을지, 그리고 어떤 위로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인데요. 지금 제 옆에는 당시 가족을 잃은 어머님이 계십니다.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시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또 억울하게 가족들을 잃으신 거잖아요. 당시 상황이 좀 기억나세요? 그때는 뭐 우리 살 날과 한 것도
생각도 안 나고 억울하게 모두 돌아가시는 분만 생각나고 우리 천지가 다 망한 것 같고 생량도 하나고 집도 없고 어떻게 살 형편이 안 돼서 너무나 곤란했습니다. 25살에 그렇게 사고 났는데도 여태까지도 우리 동네 도움이라고는 군에서 늘 행사 때 기부만 많이 해주시고 나라에서는 우리 희생된 민족들을 하나도 보호사에 대해서 아무 대가가 없어서 여태껏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도 안에 우리 정부에서 우리 동네에 이룩한 큰 보상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다른 유족분들도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어려운 얘기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 분 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떠올리는 것조차 괴로운 기억일 수 있지만 아직도 그날이 기억나세요? 말을 못하죠 뭐. 그때 생각하면 눈물 앞을 가리지. 지금껏 뭐 가슴만 아팠지 뭐가 다 하선도 안 했고 그 생각만 하면 눈물만 자꾸 앞을 가려도 말을 못해요. 네, 질문 드리는 것도 굉장히 죄송스러운데요. 사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어린 뭐 어디 가서 우리 동갑내는 이 안에 다 죽었지. 이 안에 구라는 데 가서 죽고 저만 이제 살이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있다가서는 여기서 따발 기관총으로 배가 터져 죽느니 굴 앞에서 죽은 것도 그것도 보면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확실한 어떤 그러한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려운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곱개굴에서 가족을 잃은 어머니 또 그 끔찍한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신 분을 만나 뵀는데요. 이제는 이분들의 나이도 많습니다. 이 억울하게 희생된 곱개굴 사건이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소라였습니다. 네, 양소라 리포터가 두 분의 살아계신 유족들을 만나봤습니다만은 어찌 우리가 그분들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인터뷰하신 어머니는 바로 조병규 우리 조 회장님의 어머니 되시죠? 올해 94시. 예, 올해 94인데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계시지만은 지금 이제 생존자들이 얼마 안 계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4살 때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가 벌써 70 넘어섰으니까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뭐 거의 다 지금 돌아가시는 입장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그 12년 전에 여기 고향에 왔을 때만 해도 그래도 한 50명 정도로 이제 예측이 됐었는데 그동안 한 10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 와서 급격히 그 인원이 많이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 법적 소송 때문에 피해 그 연구자를 찾는데도 제대로 찾은 게 한 20여 분밖에 안 됩니다. 자, 우리 부 교수님 말씀 들으셨죠? 우리 뭐 지금 유족들의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약 한 7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 한국 전쟁으로 인한 아픈 그런 기억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곱개굴 사건의 경우 2008년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규명 결정이 됐고 실제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권고사항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당시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3가지의 권고사항을 내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한민국 정부가 곱개굴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보상할 것을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라. 두 번째가 그 위령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라. 세 번째가 국가 공식 기록물에
정확하게 사건을 기록해라. 이 세 가지였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 단양군 영춘면에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국가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첫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왜 그럼 국가에서 그와 같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 곡개굴이 미군에 의한 사건이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사건이 노근리 사건입니다. 근데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도 미국 대통령이 당시에 유감을 발표를 하고 집단적 배상을 했죠. 집단적 배상이라는 거는 추모공원이라든지 장학금을 얘기하는 건데 개별적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기관인데 그 권고사항에 법적인 권한이 없는 이유는 우리 최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진실화해위원회는 예산과 인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 접수된 사건들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한 사건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진상규명 결정을 하였고요. 그 진상규명 결정문에도 보시면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듯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 피해 현황이 어떻다라는 것들만 언급이 되어 있을 뿐 그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족들로서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조 회장님, 네. 최경희 변호사가 지금 소송을 맡아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배보상 문제 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피해를 직접 당한 것은 미국이지만 우리가 지금 유족 입장에서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그때 무정부 상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와 공산국가의 그 김일성이하고의 싸움에 유엔군을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도우러 들어온 거지. 단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우리가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것은 국민의 어떤 생명이라든지 재산권을 보호해 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국가는. 미국을 핑계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하지 않고 국가에 대해서 배상을 통과하는 겁니다. 일단 그 국가폭력에 의해서 그 학살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민간인들을 국가가 또 국가와 유사한 집단들이 학살을 했었을 때 그런 가해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지 이후에 이런 유사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도 절대 이런 반복되지 않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 배상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갈 건가, 이 머리를 맞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 변호사님, 지난번 거창 신원면 양민 학살 사건 경우에 시효가 소멸됐다. 그렇게 해서 배상 못 받았다는 걸 보도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과거사에 대한 그 소멸시효 적용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소멸시효라는 것은 원래 권리 위에 잠자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왜 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 행사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의칙을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피해자들로서는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미군과 협상을 하여 손해배상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이 과연 권리에 잠잔 것인가, 그러니까 소멸시효 완성의 요건이 되는 것인가는 저도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점은 이제 다툼의 소지가 많이 있네요. 네. 자,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그 한국 전쟁 당시에 영춘 면사무소가 불에 탔습니다. 예. 즉 54년 이후 기록만 남아 있어가지고 고적이 이제 화재로 소멸됐는데 실제 그 소송을 한다든가 그럴 때 그 고적 문제 상당히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네. 왜 그러냐면 특히 그 폭격할 때 그 요 강 건너에 바로 면 소재지가 있습니다. 근데 같이 그때 그 면사무소 소실 대면으로 해서 모든 그 행정적인 서류가 전부 다 소실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변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그거를 제대로 기록이 될 수가 없었죠. 모든 걸 더듬어서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그거 이제 우리가 소송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법적인 소송이 만약에 좋게 끝나도 그 배상금이 나왔다고 칩시다. 나와도 그것을 호적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누구에게 줄 것인가 명확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할 수도 없어요. 결국 이제 호적 정리 같은 문제는 이제 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네. 중요할 텐데 부 교수님 어떻게 또 이걸 이제 호적을 다시 완성해서 소송에 제기되고 배상 보상 문제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좀 부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호적 정리가 돼서 그때 당시에 곱개굴에서 사망을 했다는 그런 증명이 돼야지 아마 이제 소송에서 유리한 선점하지 않겠나 하는 게 논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진실화해에서 희생자로 결정이 있었던 만큼 일단 호적 정리는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희생자 171명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영춘면에 그 주소가 돼 있던 분들도 상당수가 있겠지만은 또 다른 피난길에 이곳을 지나다가 잠시 이곳에 그 은신했다가 또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제 과거사법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양 곱개굴 사건의 진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봤습니다만 특별히 진행되는 것도 없고 또 이루어진 것도 없습니다. 지난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 진실이 밝혀졌지만 보신 대로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사 플러스 특집 끝나지 않은 전쟁 곱개굴 일부 소리그룹 미음의 판소리 공연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